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청양군 지천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댐 건설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오는 2028년까지 공주시 동현동 일원으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태안 천수만 일대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우럭 2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천수만 해역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식장 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적정 수온은 20도 내외. 하지만 최근 천수만 수온이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 산소가 부족해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언제 해제될지 모르다 보니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고수온이 제일 많이 더 우려가 되죠. 그게 이제 8월 한 20일경까지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 폐사 우려와 더불어 출하 지연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면서 발생되는 열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료를 주는 횟수를 줄이고 있는데 사료를 제때 먹이지 못하다 보니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출하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수온이 없으면 아마 그냥 사료를 계속 먹이면 아마 10월부터는 출하가 가능할 텐데 한 2달 가까이 이제 절식을 시키다 보니까 출하 시기가 좀 그만큼 늦어지겠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민들은 사료 공급을 줄이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그저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먹이 활동을 중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광막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액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 충남도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어민들에게 사육 밀도 조절 등 어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제 수온도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장 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제 상황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21년 고수온으로 인해 충남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35만여 마리. 올해는 평년보다 수온이 더 높고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식 어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청양 지천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댐 건설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양의 경우 하루 1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는데 자체 수온은 2,000톤에 불과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천 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청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댐 건설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양지천은 지난 1991년과 1999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상류지역 규제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충남도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와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오는 2028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해 공주시 동현동 일원으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연간 2만 명의 공무원이 공주를 방문하고 2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진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일순 당진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데요. 네. 주민과 함께 만드는 3토, 1토, 쉼터로의 미래 농촌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지난 7월 1일 개소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네, 당진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시에서 사단법인 농촌 활성화 네트워크에 위탁해 운영되는데요. 네. 센터장을 비롯해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팀, 농촌 공간 정비팀, 거점 활성화팀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시설 활성화, 마을 관리소 운영, 농촌 협약 기본기획 수립, 농촌 공간 정비 주민 협의체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또한 센터는 시 농업정책과 마을 공동체 팀과 연계해서 다양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진행을 함께 할 예정이고 도시재생팀과도 함께 공모 지원 등의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계획도 좀 짚어주시죠. 예, 센터 설립이 3토, 1토, 쉼터로의 미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개소한 만큼 지속 가능한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네. 우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의 경우 5개 마을인데 내년부터는 2배 이상 확대시키고 읍면 지역의 거점 시설 이용 주민 수가 평균적으로 2,500여 명인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주민 이용률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법정 계획인 농촌 공간 정비 기본 계획도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이일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일상 속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탄소 중립 포인트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탄소 업슈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업슈를 사용하면 전자영수증 발급과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 저감 활동 참여 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고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NH농협은행은 탄소 업슈에 가입한 도민에게 대출 이율 최대 0.1% 인하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산 지역의 경우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등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안 지역은 태안읍성 남동성곽 보건정비공사와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를 위해 18억 원이 쓰일 계획입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2년 연속 폭우로 무너져 내린 만큼 이번 교부세 확보로 복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성 의원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6억 원은 성문 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 원은 시설 노후화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우강면 송산 11교와 25교 재가설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산과 당진 등 5개 지역의 대상지를 충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사업 중 하나로 국내외 세계적인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산 지곡과 당진 송산, 천안 수신 등 5개 지구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정주 환경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산홍동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유도하는 끈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전 11시인데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전부 열어두었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에 머리카락이 다 젖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은 한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하우스에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끝날 수가 없죠. 농사일은 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한없이 해야 돼요.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체온 조절이 힘들고 탈수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995명,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29%로 가장 많았고 논과 밭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일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나른해지면서 그냥 바닥에 눕고 싶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예산군청 내 모든 부서가 CPG 인증원으로부터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은 준법 문화와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했습니다. 청사 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는 전국 최초입니다. 예산군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본청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직속기관과 읍면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